옛날에 흥미로웠던 것 중에 하나가, 스리랑카 현대불교, 아마도 그러니까 식민지 시대 같은데, 서양인들이 이제 불교 전통이 맹맥히 살아있는 여기를 점령을 하고서 자기들의 보기에는 뭐 미개하죠. 미개하니까. 또 기독교를 기본으로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그 입장에서 보면 미개한 종교를 하는 거죠. 자기들 보기에는. 그래가지고 이제 불교를 없애고 이제 기독교로 바꾸려고 하는 시도들을 많이 했다고 그래요. 어디서 읽어보니까. 그런 과정에서 이제 기독교하고 불교 간의 대토론회, 공개 토론회 같은 것이 열려가지고 하루 이틀이 아니고 그냥 계속 논전을 벌여가지고 어떤 스님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불교 쪽에서 뭐 승리를 거둠으로써 스리랑카 불교가 자존심을 갖고 뭐 일어났다 그런 얘기가 있는데 혹시 그런 얘기 들으셨나요? 그거는 다음 시간에, 다음 다음 시간에 시간, 하실 거예요. 다음에 그, 그 주제를 하나 가지고, 그렇군요. 그래서 할 저는 겁니다. 누차 하는 얘기지만은, 인도에서 불교가 이제 초토화돼 버렸지 않습니까? 12세기 이후. 거의 한 7, 800년간. 네, 그 스리랑카에서 이제 인도 불교의 뭐 모든 그 유산을 갖다가 그대로 이제 간직하고 해 왔는데, 스리랑카도 이제 15세기쯤이 되면은 이제 서구 열강의 이제 그 먹이가 된단 말이에요, 먹이. 뭐 포르투갈이라든지 스페인이라든지 또 네덜란드라든지 영국이라든지 이 사람들이 이런 나라들이 이제 먼저 아프리카를 먹잖아요. 자, 아프리카 서쪽부터 이제 침략을 해가지고 사실은 그거는 뭐 향신료를 수입하기 위해서 하나의 그 무역이 이제 시작이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제 욕심이 생기고 하다 보니까 아프리카를 이제 전부 이제 점령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나중에는 희망봉을 돌아서 이제 인도까지 또 이렇게 진출하게 되고 또 저 대서양을 건너서 이제 저기 신대륙까지 북미 남비까지 또 이렇게 점령을 하게 되고 이러면서 지도상으로 보면은 이제 실론이 스리랑카가 이제 아프리카를 돌아가지고 아라비아 해로 해서 이제 인도로 해서 이렇게 그 또 저기 어딥니까 동남아시아로 이렇게 가는데 이 스리랑카 길목이거든 길목. 그러니까 자연히 거기에 뭐 중간 기착지란 말이야. 거기를 안 들릴 수가 없게 돼 있단 말이야. 이러다 보니까 이제 자연히 그 사람들 말하자면은 그 상선이 무역선이 이제 이렇게 와가지고 그 해안가에 주로 이제 그 자리를 잡게 되거든요. 해안가에. 이제 이러면서 야금야금 이제 먹어 들어가는 거죠. 먹어 들어가는데 이제 포르투갈이 제일 먼저 왔다고. 포르투갈. 포르투갈이 이제 와가지고 그 당시에는 뭐 영국이나 스페인이나 네덜란드보다도 포르투갈이 이제 앞서 있었죠. 와가지고 이제 그 실론 섬에 이렇게 이제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목적은 향신료, 인도 같은 데서도 이제 그리고 스리랑카에는 계피란 게 많이 나거든, 계피. 왜 그러냐면 유럽 사람들은 이제 식사를 고기 같은 걸 많이 먹고 이러니까 그 향신료를 갖다가 이제 음식에 좀 넣기도 하고 말이지. 그러니까 향신료를 갖다가 가지고 가면 비싼 값에 이제 팔거든요. 그러니까 장사가 잘 된단 말이야. 이러다 보니까 이제 차로 이제 그 스리랑카의 이제 내용을 알게 되고, 그래서 종교까지도 이제 나중에는 이제 점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무역선이 오면은 또그 선교사들이 또 따라오게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포르투갈이 와가지고 불교를 갖다 무자비하게 조금 더 공격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네덜란드가 그 누굽니까? 히딩크 있잖아, 히딩크.
축구 감독, 히딩크 나라, 네덜란드. 더치라고 그러지, 더치. 파란이라고 그러지, 파란이. 그때는 그 나라가 그 스페인 식민지였거든, 스페인.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그 독립이 됐어요. 네덜란드 독립이 되고, 그 사람들도 이제 그 무역선을, 장사를 잘하죠. 그 사람도 이제 동인도 회사도 만들고 이렇게 했는데, 두 번째는 이제 그 더치가 이제 왔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영국하고 스페인이 전쟁을 해가지고, 이제 무적함대, 스페인이 이제 영국한테 져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게 그 식민지도 넘어가게 된 거예요, 영국한테. 그러니까 처음에 포르투갈, 그 다음에 파란, 네덜란드, 이 사람들이 와서 그냥 그 불교를 갖다가 이제 엄청 그 초토화를 시켜버린 거예요, 그냥. 그리고 이제 그 유럽의 백인, 특히나 뭐 더치 사람들하고 이제 현지 여인들하고 아프리카도 마찬가지지만, 근데 그 사람들이 주로 이 법원 계통에 많이 근무하더라고, 전문가더라고, 그러니까 변호사. 야, 그런 건 뭐 다음 얘기고, 이때 그 스리랑카 불교가 많이 망가졌다고. 포르투갈하고 네덜란드가 이제 와서 점령을 한 바람에, 예. 그래서 승가가 그냥 초토화가 돼버린 겁니다. 그때 이제 다행히 뭐 네덜란드 그 중개로 그러면은 승가를 복원을 해줄 테니까 우리한테 뭐 이렇게 이권을 달라 그래가지고 이제 그 캔디 왕이 협정을 맺은 겁니다. 이제 네덜란드하고 더치하고 그리고 포르투갈을 갖다 축출을 해버린 거죠. 축출. 그리고 이제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은 태국에서 이제 그 비구들을 모시다가 이제 승가를 계를 주고 계단을 설치해가지고 다시 이제 불교가 살아나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일부에서는 이제 미얀마 가서 또 버마지 버마 거기 가서 이제 또 계맥을 이어오고 뭐 이렇게 이제 하는 과정에서 영국이 이제 개입을 하게 돼. 영국 식민지가 된 거예요. 이제 그다음부터는. 근데 영국은 좀 신사적이면서도 그래도 이제 그 선교사들이 이제 왔지요. 물론이 와가지고 그러기 전부터 이제 이런 논쟁도 막 일어나고 이제 했습니다만 그건 다음 시간에 제가 이제 얘기를 하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어쨌든 영국 식민지가 되면서 자 얼마 그 인도 불교 할 땐가 내가 얘기를 했습니다만 리즈 데이비트라고 하는 그 공무원이 빨리어를 갖다가 이제 그 공부를 해가지고 결국은 빨리 성전에편한 것을 만들고 모든 그 테라와다 경일론 3장을 갖다가 영역을 있지 않습니까? 영어로 번역을 하게 돼. 네? 오히려 불교가 이제 실적으로 영역을 하게 되고 또 이런 뭐 그 신지학회 이런 사람들 모두 와가지고 이제 불교를 이제 영국 식민지 시대에는 그래도 불교가 이제 다시 또 이제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말하자면. 그 이전에 이제 포르투갈 그다음에 네덜란드 시대에는 굉장히 타격을 입었지만 영국 식민지가 되면서는 이제 그 상당히 그 연구를 하게 돼요. 하게 되고 이제 어느 정도 또 보호를 받게 되고 전 시간에 얘기했지만 아나가리카 다르마파 같은 사람도 또 그 인도에 가서 성지를 복원하는데 어떤 역할을 하게 되고 또 인도 불교를 소개할 때 이제 그 유럽의 뭐 학자라든지 공무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인도로지, 인도학, 고대 인도 종교라든지 역사라든지 문화를 그 연구하는 이제 그런 풍조가 이제 일어나가지고 학술적으로 이제 불교도 그 체계화되고 이제 접근하였다는 이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제 스리랑카도 그 범주에 들어가는 거예요. 스리랑카도. 그런데 보니까 이 사람들이 보니까 인도에서는 불교라는 것이 이미 죽어버리고 역사 속에만 있고 극히 일부 저 나다크라든지 뭐 벵골이라든지 이런 데 이제 조금 불교가 이제 살아있고 그나마 인도의 원형 불교가 스리랑카에 살아있거든. 그러니까 이제 집중적으로 이제 연구를 할 수밖에 없고 또 한편으로는 미얀마, 태국, 라오스, 캄보디아
베트남.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이제 그 연구를 이제 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결국 식민지 그 열강 때문에 실론 불교가 타격을 입었지만은 영국 식민지가 되면서 또 이제 불교가 어느 정도 다시 이제 그 학술적으로 보다 더 이제 연구가 되고 나중에 서구에 알려지는 이런 이제 계기가 됐죠. 되고 그런 것 동시에 이제 그 유럽에서 이제 그 불교가 이제 알려지게 되는데 독일이라든지 이런데 그래가지고 이제 이분들이 영국 독일 사람들이 이 동남아시아에 이제 와가지고 출가를 하게 돼요. 그래서 버마 같은 데 가서 계를 받습니다. 버마. 그리고 와서 사는 곳은 스리랑카라고. 왜냐하면 버마는 또 스리랑카하고 종족이 다르지 않습니까? 스리랑카는 인도 유럽 어족이거든. 인도 유럽 어족. 근데 버마는 이제 원래 그 티베트 버마 쪽이라고 이게 또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살아있는 불교 전통이 이제 미얀마, 태국 뭐 이런 데는 있지만은 이제 스리랑카는 아무래도 좀 인도 유러피언 언어를 쓰고 또 인도 문화권이고 그래서 그 이제 유명한 독일 출신 그런 스님 그 분들이 와가지고 상자부 불교의 비구가 돼가지고 이제 그 서막파에서 이제 하나의 그 불교 학파를 이제 형성하게 되고 이분들이 이제 빨리 경전을 갖다가 이제 번역을 하게 되죠. 번역을 하는데 위숫디 마가 무슨 이제 뭐 디가니까야 마지마니까야 이런 그 장암 뭐 중암 경전도 이제 번역을 하지만은 영어로 또 이숫디 마가라는 청정도론 이런 그 책을 또 이제 번역을 하게 되고 영역을 하게 되고 이렇게 해서 상당히 그 학술적으로 한때는 스리랑카에서 이제 그 불교학을 갖다가 이렇게 연구해가지고 말하자면 많은 저수를 이제 하게 되고 이게 이제 유럽으로 소개되고 미국으로 소개되고 해서 불교가 상당히 학술적으로 이제 저변학대가 되고 또 빨리 성전의 패를 또 만들어서 빨리 모든 경륜론 3자를 갖다 영역을 하게 되고 이렇게 돼서 상자부 불교가 체계화되는데 스리랑카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상당한 그 역할을 이제 하게 되죠. 이제 하게 되고 지금은 이제 불교학이 어느 정도 보편화돼 가지고 뭐 유럽이라든지 미국이 굉장히 이제 앞서가는 그런 것이 되었습니다만은 그래도 이제 뭐 한 5, 60년 전 또 19세기만 하더라도 19세기 뭐 20세기만 하더라도 스리랑카의 그 역할이 존재감이 이제 컸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월플라 라울라 워터 보다포토 이런 분들도 다 이제 그 식민지 시대에 그 교육을 받으신 분이거든. 그러니까 영어도 잘하고 옛날 그 식민지 시대. 이분들이 이제 외국 그 저기 프랑스 뭐 영국 이런 데 유학 가가지고 이제 공부하고 그래서 그런 유명한 아주 베스트셀러를 갖다가 이제 저술을 했죠. 저술하고 그래서 식민지 시대가 어떻게 병도 줬지만은 약도 줬다. 병 주고 음, 약 주고 그리고 또 불교를 갖다가 침략도 했지만은 또 서구에 알리는데 어떤 역할도 했고 그러니까 참 보면 이 서양 사람들이 말이지 그 영국 사람들이 보면은 어떻게 그 빨리어를 갖다가 그걸 그 발견을 해가지고 그걸 갖다가 예? 그 영역을 하고 말이지 전부 그냥 그 번역을 하고 그것도 엄청난 거 아닙니까?
번역도 번역이지만 그 로마자 표기법 같은 것도 리스 데이비스가 했거든. 로마나이즈 해가지고, 그 다음에 네. 빨리 사진도 만들고. 그것도 이제 스리랑카가 맨 처음 그 폐엽금을 만들고 기록을 했던 거니까 싱할라어 그거를 이제 발음이 이제 구전만 됐기 때문에 이제 똑같은 단어라도 스리랑카 발음하고 태국 발음하고 미얀마 발음이 조금씩은 다를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원래 빨리어는 글자가 없으니까, 그러니까요. 생활라 문자로 이제 표기를 한 거지 뭐. 그러니까 이제 그렇죠. 그거를 그 이제 아직도 로마나이즈로. 종갓집이고 원본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실론 이제 스리랑카 발음을 기준으로 이제 한 거죠. 그래서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빨리어 산스크리트는 불교 용어가 이제 로마나이즈 된 거예요. 지금 예를 들어서. 그렇죠. 네, 알파벳으로 이제 그 표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여기서 한마디 이제 더 붙인다면은 우리가 지금 불교 한문을 굉장히 무시하는데 우리나라는 이걸 철저하게 불교 경전을, 한문으로 된 경전을 공부를 해야 됩니다. 한글은 그다음 문제고 원전을 먼저 배우고 그다음에 한글로 근데 자연스럽게 하나의 이렇게. 문제점은 빨리어 같으면은 부처님 당시의 언어로 거슬러 올라가잖아요. 그 그렇죠. 인도 언어인데 이제 북방 그 산스크리트 전통에서는 중국으로 넘어와서 산스크리트 원본은 없어지고 그렇죠. 한약이 된 거지. 번역본만 남아 있으니 예. 그 원본과 번역본 간의 오차, 그 오차를 추적하기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단 말이에요. 거의 완벽해요. 완벽한가요? 예, 한 800년간 번역을 했는데, 한역을 했는데, 한문으로 옮긴 게 거의 완벽합니다. 그 당시에는 적당히 번역한 게 아니고, 중국에서 그 한역 역경승들은 다 산스크리트에 능통한 사람들이에요. 아, 물론이죠. 예, 그러니까 100% 거의 뭐 99% 완벽하게 다 번역을 한 겁니다, 사실은. 그리고 이제 오늘날에는 티베트 대장경도 있고 어근을 찾아갈 수 있으니까 한문 대장경을 가지고 이제 원전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티베트는 또 이제 인도 그거는 초기가 아니고 후기란 말이에요, 후기. 후기 대승불교. 특히나 또 밀교. 4세기, 5세기, 6세기, 7세기, 8세기. 그런 때 그 불교거든. 특히나 나란다 대학. 나란다 대학에서 이제 그걸 거의 다 티베트로 역경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티베트에서는 지금 티베트 대장경을 다시 인도 산스크리트로 복원한다고 그래요. 복원하고 있죠, 지금. 왜냐면은 이제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은 아소카 대왕, 하니슈카 대왕, 부산 제국에. 그 다음에 이제 티베트의 그 송첸 깜뽀라고 있거든. 송첸 깜뽀 대왕. 응? 깜뽀왕. 이분이 이제 그 불교를 받아들이고 문자를 만들고 당나라 문성공주, 그다음에 또 네팔의 그 공주하고 이제 결혼하고 했잖아요. 그래서 절도 이제 중국절, 네팔절 뭐 라사에다 이제 세우고 그랬는데 그 당시에 그 나란다 대학의 모든 경전을 그대로 다 번역을 한 거라고. 티베트 말로. 그러니까 역경을 하기 위해서 아주 문자를 만들었어 그냥. 그래가지고 깐주루는 이제 경이고 딴주루는 이제 그 해석한 논이란 말이에요. 그게 어마어마하다고 지금.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바로 산스크리트에서 바로 번역을 했기 때문에 다시 이쪽으로 옮기면 돼. 그래서 지금 역작업을 하고 있어요. 역작업을. 티베트 경전에서 바로 산스크리트로. 거기 이제 그 녹양원에 사라나트 가면은 그것도 이제 다라이라마 망명하고 다 또 이렇게 연관이 되고 서로 이제 하는데 어쨌든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은 인도 불교 얘기할 때 다라이라마를 비롯해서 티베트 라마들이 몇만 명이 지금 인도에 있거든. 이 사람들이 또 다시 또 역으로 역수입을 한다. 지금 티베트 불교에서 다시 인도 불교 이렇게 하고 있고 또 지금 이제 한문 대장경도 영어로 지금 거의 뭐 지금 많이 번역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서로 다시 이제 인도 불교를 갖다가 승단도 이제 재건이 되지만은 그런 경전도 다시 이제 산스크리트로 어? 힌디어로 이렇게 다시 또 이제 복원이 되는 뭐 그런
그런 역할이 지금 그런 과정이 이제 프로세스가 이제 진행이 되고 있고 이제 앞으로는 어느 시점에 가면은 우리가 또 다시 인도로 또 유학을 가서 인도 불교를 다시 또 공부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지금 인도 불교가 엄청나게 그 강력한 에너지를 가지고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 지난번에 인도 불교 얘기했을 때 내가 얘기했지만은 그 열기가 대단해요. 비구들도 지금 많아지고 있고 일반 제가들도 엄청납니다. 지금 어떤 기복상의 불교가 아니고 지성불교, 지성. 물론 뭐 불가 쪽 천민들이 주라고 그러지만은 이제 그 상당히 그 카스트가 높은 사람들도 지금 불교로 많이 이제 비의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힌두교하고 불교가 딱 다른 점은 한 가지거든. 신이 있냐 없냐. 예? 힌두교는 신을 인정한단 말이에요. 유신의 종교거든. 신을 믿는 종교지만 불교는 딱 거기는 아니거든. 그러니까 이제 모든 거 다른 건 비슷하니까 인도에서 다 생긴 종교고 그리고 또 불교의 그 고도의 아주 심오한 철학이라든 이런 인도의 그 상층부의 이런 그 카스트가 높은 사람들도 불교를 이제 많이 기여를 하고 있고 또 지금 보니까 뭐 엄청나고 그다음에 정부에서도 불교를 갖다가 굉장히 후원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가 생각할 때 한 해 한 해가 달라요. 내가 제일 처음 인도 갔을 때가 46년 전인데 그때 인도 승려들이 없었다고 그 당시만 해도 그 정도. 네, 제가 90년 초에 인도 갔을 때도 그 대탑 앞에 절 몇 개 없었어요. 혹시 그리고 사람도 그렇게 많지 않아가지고 인도 예, 승려들이 신인들하고 같이 가가지고 새벽에 일찍 가가지고 우리 한 20명 같이 한 시간 내 법회봐도 뭐 방해하는 사람도 없고 그랬어요. 지금은 근데 막 불같이 밀려온다면서요. 가면은 발 디딜 틈이 없다니까. 그러니까요. 발 디딜 틈이 없어. 인도 승려들 뭐 무슨 승려들 그리고 요즘은 또 이제 베트남 베트남하고 캄보디아 같은 데가 이제 경제 사정이 좋아지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많이 오더라고. 스님들도 물론 많이 오지만 일반 불자들도 엄청 많이 와. 태국 같은 데 이런 데서. 네? 거기 가깝거든. 우리보다 가깝거든. 한 3시간이면 거든. 경비도 뭐 한 3분의 1밖에 안 들고 그러니까 발 디딜 틈이 없어, 지금. 이제 우리한테는 굉장히 먼 곳이 돼버렸지, 지금. 그래서 말이에요. 경비도 많이 들고 말이야. 그리고 이제 인도 자체에서 이제 스님들도 많이 생기고, 아이, 신심이 나요, 실제로 가보면. 그래서 나 같은 사람한테도 자꾸 그 초청법사로 연락이 와가지고, 가서 이제 그 법회를 하면은 뭐 수백 명씩, 100만 명까지 모여. 3일 동안에 연인원 100만 명. 그 다음에 몇십만 명. 그 다음에 뭐 몇백 명, 몇천 명은 뭐 보통이고. 아마 이제 영어로 이제 설법을 하고, 거기서 이제 통역하고. 응? 그런데 보면은 그 신도들이 대단하더라고. 아주 신심이 있고. 또 자기 나라 스님들도 이제 물론 뭐 존경하고 다 따르지만 또 우리가 아시아에서 온 스님들이 또 색다르니까, 예? 한마디씩 얘기 또 듣고 싶어 하고 말이지. 그러나 인도 불교라는 것이 아직은 좀 미숙하다. 정신적으로 내가 아마 이렇게 보면은, 대해 보면은 좀 미숙한 데가 있어. 그동안 한 몇백 년간 잠을 잤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구한 말 때 이런 데 보면은 뭐 초라하잖아. 그냥 불교가. 예? 지금 이제 많이 회복이 됐지만은 똑같은 거야. 그때는 뭐 성리학이 아니 지배를 해버리니까. 인도도 마찬가지야, 인도도. 그런데 지금 이제 불교가 살아나고 있는 거야, 지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막 그 연구를 하고, 신도들도 이제 거기에 이제 귀의를 해서 그냥 막 단합도 좋고, 그 뭐, 제가 불자들이 마을마다 막 절을 세워, 지금. 스님들이, 우리는 뭐 스님들이 위주로 세우잖아, 절을. 인도는 그게 아니야. 제가 불자들이 막 절을 세우더라고, 제가 불자들. 자기들이 이렇게 돈을 모아가지고 마을에 포기당을 만들고, 거기서 이제 계속 뭐 일요일이고 평일에도 그냥 시간만 나면 거기 가서 명상하고
찬팅하고 같이 이제 행사하고 흡사 우리 뭐 교회처럼 그렇게 지금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뭐 나도 상당히 뭐 여러 가지 조건이 어렵지만은 저걸 자주 가고 싶고 도와주고 싶고 미래간 힘이나마 협력을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저는. 우리는 지금 신도도 자꾸 줄어들고 그 출가자 수도 지금 자꾸 줄어들잖아요. 근데 거기는 막 넘쳐난다니까 지금 넘쳐나. 어, 엄청 많아 지금 많고 또 인도도 마찬가지고 저 인도 그 다른 나라 티베트 뭐 라마들 라다크 라마들 뭐 인도 자체 비구들 이래가지고 가는 데마다 그냥 스님들이 보이고 그다음에 이제 스리랑카 불교를 지금 이제 4번에 걸쳐서 이제 했습니다만은 한 몇 번 더 하고 4번 정도 더 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이제 미얀마로 또 넘어가겠습니다만 어쨌든 스리랑카는 인도의 원형 불교의 종갓집이다. 이것을 이제 우리가 염두에 두고 이렇게 그 스리랑카 불교를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하겠습니다. 예.